인연이 또 음식을 태워 먹었네? 너 일부러 나 엿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뭐야? 71세 박영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연기가 나는 후라이팬을 바라보며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74세 남편 김정호의 목소리가 부엌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또 시작됐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호는 평생을 존경받는 목사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그는 온화하고 자비로운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신도들은 그를 은혜로운 목사님이라며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의 정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듯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영숙은 후라이팬을 싱크대에 놓고 찬물을 틀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정호가 성큼성큼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만 들어도 영숙의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영숙은 어깨를 움츠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사람 새끼 맞아? 대가리에 똥이 들었나?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밥 태우고 집 더럽히는 것뿐이야. 정호의 말에 영숙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구멍이 마물나 있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호는 영숙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영숙이 23살에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정호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신학교를 가 졸업한 젊은 목사 지망생이었던 정호는 영숙에게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반년 후 정호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잔소리였습니다. 조금 짜다, 빨래가 덜 말랐다. 집이 조금 어수선하다는 식의 불평이었습니다. 영숙은 그것이 신혼부부의 적은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호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결혼 1년 후 정호는 영숙의 친정 방문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일이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숙이 친정에 가면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정호는 영숙에게 명령했습니다. 앞으로 친정 방문은 내 허락을 받고 가. 영숙은 그때도 정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내 도리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호의 통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숙은 찬물에 손을 담갔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2년차 되던 해 영숙이 친구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영숙은 정호에게 미리 말씀했고 정호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 1시간 전 정호는 갑자기 마음을 바꿨습니다. 오늘 약속 취소해. 집에서 나한테 필요한 일이 있어.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갑자기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미 약속을 했는데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정호의 손이 영숙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사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뺨을 감싸주며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정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 말이 들리지 않아? 약속 취소하라고.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정호가 우는 것을 더욱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해,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나갈 것 같아. 친구는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암이 확 끊어렸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숙은 친구들과의 약속을 거의 잡지 않게 되었습니다. 후라이팬을 씻으며 영숙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영숙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팬을 행주로 닫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여전히 부어 문가에 서서 영수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 음식 태우면 내가 굳는 거야. 정우는 정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이런 일로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영숙은에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47의 장남 김민수, 43의 차남 김민우, 그리고 41 막내딸 김지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영숙은 정우가 아이들 앞에서 자신을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잠든 후에나 학교에 간 사이에 당하는 폭력을 혼자 견뎠습니다. 영숙은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숨겼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존경하며 자랐습니다. 밖에서 보는 정호의 모습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7살이었던 지영이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맨날 웃어요? 영숙은 그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양파 썰다가. 그래, 하지만 영숙의 눈물은 양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반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정우는 밤이 되면 더욱 포악해졌습니다. 낮에 교회에서 보여준 온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영숙의 팔과 다리에는 항상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 소매옷으로 멍자국을 가렸습니다. 여름에도 긴 소매를 입어야 했습니다. 가끔 교회 자매들이 물어보면 영숙은 넘어져서 다쳤다고 둘러댔습니다. 정우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뺨을 때리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먹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영숙을 벽에 밀어붙이기도 했습니다. 영숙은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점점 더 외롭고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결혼 10년이 지났을 때 영숙은 정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여보, 우리 상담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부부 상담 같은 거요. 정호는 영숙의 말에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상담 원상담. 내가 제대로만 하면 될 일을 왜 남한테 얘기해?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싶어? 영숙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호는 남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싫었습니다. 교회에서의 이미지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모두 성장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민호는 자영업을 하며 가족을 꾸렸습니다. 지영은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자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걱정도 없었습니다. 영숙은 용기를 내어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정우는 영숙의 말에 예상했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혼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와서 뭘 할 수 있는데. 정우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영숙은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우셨습니다.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못해.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영숙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영숙은 평생을 집안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사회 경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정호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혼하자고 해봐.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야. 내가 누군지 알잖아? 이 동네에서 내가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지. 정호는 영숙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무기로 영숙은을 압박했습니다.
영숙은 정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호의 폭언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숙은 괴롭혔습니다. 영숙이 밥을 조금 늦게 차려도 빨래를 조금 늦게 개워도 정호는 영숙은을 때렸습니다. 이 못된 년이 평생 나한테 빌붙어 살면서 이제 와서 이혼이라고. 정호의 주먹이 영숙의 뺨을 때렸습니다. 영숙은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쓰러진 채로 정호를 올려다봤습니다. 정호의 눈에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다시는 이혼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감히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해? 영숙은 바닥에 앉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런 영숙은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은 혼자 방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텅 빈 공간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울음소리가 영숙은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더욱 서글펐습니다. 뺨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했고 입술은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영숙은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아내 기도 소리가 거슬린다는 듯 영숙의 방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할 일이나 제대로 해. 평생 빌어먹을 인간아. 영숙은 입술을 꾹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영숙의 모습을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울지 마. 내가 울 자격이나 있어. 나한테 평생 얹혀 살면서. 정호는 영숙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영숙은 아픈 비명을 삼키며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70년 동안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영숙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떠오르는 것은 고통과 눈물뿐이었습니다. 영숙은 이대로 죽는 것이 나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생각이 나서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자신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영숙은 이대로 무너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은 우연히 동창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학교 동창회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평소라면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호가 허락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정호는 모태자 세미나로 서울로 올라가 이틀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영숙은 용기를 내어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동창회장에는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들을 보며 새삼 세월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동창회에서 영숙은 우연히 오래전 친구 이순자를 만났습니다. 순자는 영숙과 비슷한 나이였지만 얼굴은 훨씬 젊어 보였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순자는 밝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영수가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었어? 순자의 말에 영숙은 순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자신이 얼마나 늙고 지쳐 보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영수가 조용한 곳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는 몇 년 전 황혼 이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혼하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갇혀 살았는지, 남편이 나를 얼마나 억압했는지. 순자의 말에 영숙의 가슴이 쿵크한거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살고 있어.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가고 싶은 곳도 가고. 친구의 말에 영숙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 50년이 정호가 만든 감옥이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영숙아, 너도 할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순자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울고심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자신도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영숙에 물었습니다. 순자는 영숙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영숙아,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그날 동창회에서 돌아온 영숙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숙은 그날 이후 몰래 인터넷을 검색해 이혼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영숙은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담료도 만만치 않았고 혼자 가기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영숙은 무료 법률 상담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숙은 정호가 교회에 간 사이 몰래 법률 상담소에 갔습니다. 상담을 받은 변호사는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변호사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정호의 폭력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간 적도 없었고 사진을 찍은 적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폭언이나 폭행이 있을 때마다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두세요. 그리고 상처가 있으면 사진을 찍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으세요. 영숙은 변호사의 조언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날부터 영숙은 핸드폰에 녹음 기능을 켜두고 정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정호가 알아차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정호가 다른 여인과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숙은 문틈으로 정호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곧 해결될 거야. 정호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궁금했지만 영숙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정호의 통화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 걱정 마. 우리 영숙이 심해. 초기 증상도 있고 이제 내가 요양원에 보낼 거야. 정호의 말에 영숙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나눠주지 않고 자신이 갖기 위해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정호는 영숙이 저녁 준비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화를 냈습니다. 이것도 못 기억해. 내가 몇 시에 밥 먹는다고 했는데. 영숙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계속해서 영숙의 기억력을 의심했습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졌어. 어제도 가습을 끄는 걸 까먹었잖아. 영숙은 가습을 끈 것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자신이 끈 것처럼 행동하며 영숙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치매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병원에 한번 가보자. 정호의 말에 영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영숙은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이 약속을 깜빡했다고 정호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오늘 중요한 교회 모임이 있다고 했는데 왜 준비를 안 했어? 너 정말 기억력이 문제야. 하지만 영숙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정호는 영숙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내가 자꾸 이러면 어떡해. 정호의 손가락이 영숙의 어깨를 세게 눌렀습니다. 영숙은 아픈 신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에 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눌렀지만 정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숙이 사과하자 정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차가로 끝날 일이야. 내가 이런 식으로 나를 곤란하게 만들면 어떡해. 그 순간 정호의 손이 영숙의 뺨을 때렸습니다. 영숙은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비틀거렸습니다. 정호는 영숙은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꼼꼼히 확인해.
얘가 자꾸 까먹으니까 얘가 힘들어져. 영숙의 뺨이 화끈거렸지만 정호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또 다른 날 정호는 영숙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여기 먼지가 그대로 있잖아. 어제 청소했다면서. 여기 먼지가 그대로 있잖아. 통화하는 것도 문 밖에서 들으며 녹음했습니다.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지. 우리 곧 같이 사는 거야. 정호가 상대방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정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자신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영숙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정호의 행동은 이제 용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나요? 영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날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의 통화 내용도 녹음했고 그가 자신을 때린 후 생긴 상처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도 받았습니다. 의사는 영숙은 상처를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영숙은 처음에는 넘어졌다고 둘러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남편이 때려서 그래요. 영숙은 말에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영숙은에게 가정폭력 상담센터를 소개해주며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숙은 다음 날 아침 변호사와 상의 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외출한 사이 방문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영숙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녹취록과 의료기록, 그리고 목격자 진술이 있으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는 영숙이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의 핸드폰에는 정호의 폭언과 협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상대방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이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그쪽에서도 만만치 않게 대응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영숙의 각오를 보고 안돌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정호에게 이혼소송 통지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정호는 통지서를 받고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영수군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정말 소송을 걸었다고. 정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정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혼해요. 영숙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단호했습니다. 정호는 그런 영수군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순종적인 영수관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미쳤나? 이 나이에 이혼해서 어디서 어떻게 살 생각이야? 정호는 영수군을 위협했지만 영숙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믿을 만한 변호사가 있었고 충분한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영숙의 대답에 정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는 영숙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영숙이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함부로 행동하시면 증거로 쓰일 거예요. 정호는 그제야 영숙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더 이상 영숙에게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정호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며 발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내세워 영숙의 말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판사님, 제 아내는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언제 아내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정호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는 영숙이 별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목사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은 저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지만 영숙의 변호사가 녹취록을 재생하기 시작하자 법정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현은 음식도 못하면 평생 쓸모가 없어. 진짜 너도 대단하다. 너는 살면서 뭘 제대로 한 게 있어. 법정에서 들려오는 정호의 목소리는 거칠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기부 김력적이었습니다. 재생되었습니다. 이 못된 년이 평생 나한테 빌부터 살면서 이제 와서 이혼이라고 시끄러. 정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단서, 상처사진, 그리고 정호가 다른 여성과 나눈 통화 녹음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있고 이제 내가 요양원에 보내서 편하게 살 수 있어. 사랑해. 정호가 다른 여성과 나는 이 대화를 들은 방청객들은 분노했습니다. 정호는 얼굴을 붉히며 부정했지만 목소리 감정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영숙은 담담하게 증언돼서 그동안 당했던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50년 동안 이런 폭언과 폭행을 견뎌왔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일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가족이 남보다 못하나요? 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지 않나요? 영숙의 말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정호의 변호사도 더 이상 변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호의 외도까지 드러나면서 상황은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결국 판사는 정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부부 공동재산을 2분의 1로 분할로 하라.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정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판사님, 저는 이 지역에서 30년간 목회를 해온 사람입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그를 제재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이 지역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여기 맺고 시장님과도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내세우며 발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섬기며 살아온 사람이라고요. 법정 경비원들이 정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숙은 정호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50년 동안 자신을 괴롭힌 그 사람이 이제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라고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정호의 마지막 발악이 계속되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고 그의 위선적인 모습이 모두에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상습 가정폭력 혐의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정호는 더욱 격근했습니다. 이건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저는 항소하겠습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방청객들은 오히려 그의 모습에 혀를 찼습니다. 진짜 모습이 드러난 지금 그의 사회적 지위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저는 이 지역에서 존경받는 목사라고요. 시원들도 저를 알고 경찰서장도 제 친구입니다. 정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인맥을 내세웠지만 법정에서는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 바라는 그가 얼마나 권력을 남용해 왔는지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법정 경비원들이 정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호는 마지막으로 영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내가 이런 식으로 나를 망신시키다니 평생 나한테 빌붙어 살던 주제. 영숙은 정호의 말을 들어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그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이 지역을 떠날 줄 알아? 절대 안 떠날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여자인지 말하고 다닐 테니까. 정호의 협박에도 영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진실이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판은 이것으로 종료됩니다. 정호는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건 억울한 판결이에요. 저는 무죄입니다. 무죄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지만 영숙은 그 소리를 차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습니다. 판사의 선고에 영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50년간의 고통이 끝났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은 응원하러 온 상담센터 사람들과 몇몇 시민들이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영숙은 그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영숙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자유로웠습니다. 변호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영숙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선생님 같은 분을 도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영숙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 순간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50년 동안 참아오신 이유가 있다면요. 영숙은 기자들의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할 존중을 찾았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내라는 이유로 폭력을 당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영숙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70이 넘어서 시작했어요.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영숙의 당당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면서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자유로운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영숙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은 이혼 후 정호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것은 영수만의 평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영숙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이혼을 반대했습니다.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체면이 깎일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그동안 당했던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아이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막내딸 지영이 영숙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영숙은 딸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랬어. 이제는 괜찮아 엄마가 이렇게 힘드셨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장난 민수도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만 생각하고 어머니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괜찮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영숙은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남은 인생을 스스로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 이혼했어. 정말 영수가 축하해.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순자의 깊은 목소리에 영수도 웃음이 났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아직 늦지 않았더라고. 영수와 순자는 오랜만에 만나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고 순자는 이혼 후의 삶에 대해 조언해 줬습니다. 영수가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야. 뭐든 하고 싶은 걸 해봐. 순자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영숙은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결혼 후에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영숙은 그림 교실에 등록해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서 영숙은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하얀 화질 색깔이 번져나가는 것을 보며 영숙은 마음에 평화를 느꼈습니다. 선생님 소질이 있으시네요. 그림 선생님의 칭찬에 영숙은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숙은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도와주는 가정폭력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영숙의 경험과 용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젊은 여성이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그 여성의 눈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에서 예전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물론이야, 늦은 때란 없어.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 영숙은 그 여성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저도 50년 동안 참았어요. 하지만 결국 자유로워졌죠.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영숙의 말에 그 여성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은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치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옆에 지나가던 할머니가 영숙을 보고 말했습니다. 참 편안해 보이시네요.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영숙은 책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는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야. 50년 동안 갇혀 살았던 영숙의 인생은 이제야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여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정호와 함께 살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영숙은 비행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렘과 기대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영숙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자신만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영숙은 마치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푸른 바다, 맑은 하늘, 시원한 바람,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영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행복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영숙은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모두 해봤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름다운 풍경도 구경하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영숙은 우연히 정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혼 후 그는 교회에서도 쫓겨났고 사람들의 신뢰도 잃었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그 소식을 들어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어. 영숙의 마음에는 원망이 아닌 용서가 자리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영숙은 꿈속에서도 자유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있어 영숙은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새벽 4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해가 떠오르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영숙은 혼잣말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그녀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하루가 참 행복해. 영숙은 커피를 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영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가도 될까요?